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오늘 12월 14일인데요. 네. 허그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처음 알았어요. 안아주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람 말고 동물은 안 되겠습니까? 네, 이게 동물도 아까 괜찮아요. 네. 오늘 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났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강아지 안고 잤는데 네. 그 온기가 정말 네. 서럽게 원하게 네. 되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혹시 사람은 없나요? 사람은 네. 뭐 저희 PD님 항상 안고 싶습니다. 아이고. 빅사이즈로. 네, 올 한 해 수고하셨는데 나를 안아주고 싶다고 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저를 안아주는 거는 이제 너무 약간 나르시즘 아,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은 좀 핫한 채용 소식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사실 이제 은행권, 금융권 네. 하면요 이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NH 농협은행입니다. 이게 사실 채용 공고가 안 뜰 줄 알았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뜨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하반기 끝머리쯤에 갑자기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NH 농협은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NH 농협은행은 좀 은행권 기업들 중에서도 인기가 좋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이라고 네. 한다면 다 좋습니다. 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농협은행이 좀 더 우위에 있냐라고 네. 물어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어디 vs 농협은행 둘 다 합격한 상태에서 어디 가겠냐 그러면은 한 8할은 농협은행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인식 자체가 그래도 농협은행 자체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반이라는 것이 어쨌든 지역 사회에 있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안전적인 그런 영업망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미래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행 입사를 꿈꾸는 분들이 많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언젠가부터 은행 채용하면 IT 위주여서 조금 아쉬운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채용은 어떤가요? 제가 앞서 이제 농협은행을 가장 원하시는 분들이 네. 결국에는 이 많은 그런 영업망을 갖고 있고 이렇게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협은행의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채용이 이번에도 이루어진다. 결국에는 IT만 뽑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직으로서 이제 영업을 하실 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IT도 물론 뽑습니다. 6급 증변으로 뽑고 있지만 일반직으로 해서 6급 초급 해가지고 지역별로 공공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최소 10명씩은 뽑는다고 하는 네. 거니까 이 지역 단위라는 게 단순히 뭐 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수를 채용을 할 거고요. 네. 이 6급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금 오는 21일 수요일 18시까지 지금 서류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거를 시청하시다가 나는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농협은행 홈페이지나 당행 채용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확인하셔가지고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장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막 필기시험을 직접 보러 가야 되고 면접을 직접 보러 가야 돼가지고 막 2차 면접까지 있고 이랬는데 네. 이번에는 좀 전형이 많이 간소화돼서 이제 서류 접수했을 때 이제 온라인 인적성 검사 정도 하는 거 네. 있고 필기 시험도 온라인으로 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는 한 번만 보시면 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쌤, 이 채용 직급을 보면요, 6급 초급, 6급 중급 이런 게 있거든요. 네. 6급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네. 돈을 적게 준다는 의미겠죠? 아. 농담입니다. 이게 사실은 네. 농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신입 채용을 할 때 5급 채용이 있고 6급 채용이 있어요. 그리고 음. 대다수 여러분들이 행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요. 네. 솔직히 말하면 5급 채용이 대부분입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럼 6급 채용을 아무도 지원하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농협은행 5급의 가장 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5급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계약직인가요? 무조건 지방 발령이 납니다. 아. 그리고서는 몇 년 동안 근무하고 나서 다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본점이 됐던 네. 부서가 됐던 아니면 혹은 서울이 됐던 그때 이렇게 이동하는 이동을 할 거예요.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5급으로 가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빠를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 급수에서 숫자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거거든요. 농협은행은. 네. 그래서 당연히 6급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5급보다는 한 단계 낮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업무적으로 다를 게 있냐라고 물으면 다를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6급을 왜 지원하냐? 뭐가 좋아서 지원하냐? 네.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발생할 수가 네. 있거든요. 솔직히 그걸 모르시고 지원하시면은 당연히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치겠지만 알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게 이 지역 기반으로 채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애초에 서울에 예를 들면은 남부 지역, 뭐 네. 동작구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네. 하면요, 그 지역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고를 치거나 엄청 뜻이 있어서 본사를 가지 않는 이상 네. 그 지역에 거점을 두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은행원의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어떤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지역 기반으로 해서 채용을 진행했어요. 뭐 특정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그러면 강원도 인재로 지원을 했다고 치면은 네. 강원도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첫 지점 원주였다가 두 번째 지점은 속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를 이동할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네.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네. 6급을 진짜 추천하는 편입니다. 요즘 또 워라밸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선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선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네. 사실은 저랑 연지 씨랑 둘 다 같은 대학교, 같은 네. 학과, 같은 나이에 졸업을 해서 네. 농협은행에 들어가서 네. 같은 일을 해요. 네. 그래서 둘 다 여신,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데 5급으로 들어가셨고 전 6급으로 들어갔어요. 음. 그러면은 똑같이 일을 하고 뭔가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약간 친구가 손해보는 느낌.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런 이러면은 게 있죠. 이거에 나중에 가서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급도 당연히 5급이 먼저 더 될 것이고 나는 이제 6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한 2, 3년 지나서야 5급이 될 것이고 이 갭을 메우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해놓고도 막상 가면은 그거를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은 사람인지. 네, 많이 고민을 해보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인기 많다고 하니까요. 네. 높은 선호도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농협은행 6급 어떤 기출 문제가 출제되었나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은행에서는 대부분 다 물어보는 네. 질문이 보통 경제 지식 공부 많이 했냐, 금융 지식 공부 많이 네. 했냐, 이건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농협은행은 좀 틀어서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 나왔던 기출 질문이 뭐냐면 경제, 금융에 대한 지식 말고 은행원이 꼭 가져야 할 만한 지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네.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준비 많이 했던 게 은행원으로서 가져야 될 지식에 대해서 진짜 준비를 많이 그러니까요. 했을 텐데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다 경제나 금융 지식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질문이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경제금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업무를 또 하게 되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할 텐데 왜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을 제외시키나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에서 경제 지식, 금융 지식 물어보면 다 대다수 준비를 해와서 그 준비한 답을 하겠죠. 줄줄하니까. 줄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말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평가 기준이 애매모호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제와 금융은 당연한 기본기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으로서 경제 지식 굳이 안 물어보고 금융 지식 굳이 안 물어보더라도 네.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면접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농협은행에서 진행 중인 집단 면접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면접, PT 면접이에요. 네. PT 면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은 알수 검증이 있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지식을 경제 금융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도를 조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식으로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의도가 더 중요해요. 네. 이게 근데 의도가 이제 좀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냥 당연히 경제 지식, 금융 지식 네. 안다 그랬는데 그럼 뭘 듣고 싶냐라는 거가 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열려 있는 질문이라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열려 있는 질문이라는 거는 면접관이 정말로 어떤 거 지식을 염두에 두고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딱히 듣고 거. 싶어서 물어본 건 아니고 맞습니다. 어떤 걸 딱히 듣고 싶은 건 아니지만 네. 정말 열려 있다. 그렇죠. 어. 그러면 나한테 유리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근데 그 나한테 유리하게 쓴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던지는 건 또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느 기준에 해야 되냐? 그냥 진짜 지극히 은행원에 대한 로열티를 확인하는 질문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은행원이 어떤 지식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시고 네. 그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첫 단계고 네. 두 번째 단계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막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패션 리더잖아요. 네. 아우, 네. 그럼 패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해도 될까? 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근데 패션에 대한 지식이 은행원한테 필요할까요? 딱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처럼 보이지는 않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감히 생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경영학적인 지식,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든지 그런 현금 흐름표를 대차대조표를 볼 줄 아는 능력은 경제 지식이나 금융 지식은 아니고 경영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부분이란 네.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걸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으로서 어필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쌤 생각에는 어떤 지식을 어필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뭐 생각하신 것들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거만큼은 어필해야 된다, 이것만은 어필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 뭐 이거는 사실 고민이 진짜 많이 되는데 일단 어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갖고 있는 지식에서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힌트를 드리면요. 전공부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공.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경제학과 출신만 지원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경영학과부터 시작을 해서 네. 실제로 뭐 어문 계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진짜 상경계 이외에도 뭐 패션학과 아까 얘기했던 네. 체육학과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모든 지식들이 사실은 정말 딥하게 생각해 보면은 은행원한테 필요한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앞서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현금으로 이런 건 너무 직관적이니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패션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고 네. 한다면 내가 기업금융을 담당하고 싶어요. 네. 특히 그 중에서 유통이라든지 패션 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아니 여신 심사를 담당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네. 한다면 정말 이 기업이 트렌드를 선도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건 단순히 숫자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기업이 얼마나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지 그 직관적인 패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 또한 은행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멀리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가 네. 첫 번째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는 지식 중에 특히나 네. 괜히 학교 생활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어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거를 당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면접에서도 이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돌려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질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은행원을 꿈꾸세요? 그럼 본인의 전공이 은행원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질문이랑 맥락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어필하는 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전공이나 지식 같은 것들 좀 연결고리를 찾아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는데요. 이 지식에 대한 어필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인정을 해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말했잖아요. 패션 리더인데요. 하면서 저 보시다시피요. 네. 라고 얘기만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은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경우가 네.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거와 설득력을 강조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질문 자체는 경제금융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지식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경험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 밖으로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재무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본인은 재무적인 지식이 있어요? 라고 꼬리 질문이 들어왔는데 회계 재무 공부해 본 적이 1도 없은 사람 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이 함정에 그쵸. 빠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도 중요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거로서 네. 내가 진짜 그걸 준비했는지도 한 번은 고려하셔야 된다. 네. 네. 이유와 근거가 좀 확실해야 된다라고 팁을 주셨는데 반대로 이런 것만큼은 좀 피하자라는 대답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나한테 없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네. 당연히 이제 없는 지식을 방금처럼 얘기했을 때 경험이 없거나 근거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오해하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는 파트는요. 네. 지식과 역량을 혼동할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예를 들면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근데 커뮤니케이션 잘 생각해보면 그게 지식이 아니라 사실은 스킬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 지식과 스킬을 혼동해서 책임감이라든지 협상 능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도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 네. 역량 파트 자기소개서를 쓸 때 면접 네. 가서 어필하는 역량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그렇죠. 떨어지다 네. 보니까 면접에서도 지금 그거마저도 지식이라고 물어봤는데 역량을 그게 얘기하고 튀어나버릴 수 있어. 네. 그러면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네. 지식은 진짜 지극히 지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왜 그게 제일 중요하냐면은 면접관이랑 역량으로 얘기해도 면접관이 이해는 해주실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면접관과의 소통에서 보여질 네. 거거든요. 일단 그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네. 고객이 A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A 다시를 얘기한 느낌이 될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친구는 지점 가서도 저러고 있겠다. 음. 이러면 이것만큼 A를 시켰는데 A 다시를 하겠다. 그렇죠. 네. 이것만큼 크리티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물어봤다. 그럼 지식으로 답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쌤 정말 지식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앞서 제가 그래서 네. 지식적으로 부족한 분들한테는 네. 전공을 다시 한번 떠올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이게 지식
지식적인 거의 가장 큰 시작점. 어쨌든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분명히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단순히 내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나왔다 할지라도 교양 과목으로만으로도 수업을 들은 게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뭐 수업을 들었던 거는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또 생각이 나는데 네. 문화와 이런 그런 예절에 대한 네.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 교양 과목으로. 근데 그것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톤앤 매너이자 어떻게 보면 영업 현장에서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대처 능력의 기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서 승화해서 어필해 주면요.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그래서 네. 지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짜 흔히들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인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문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면접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 상식 같은 것들도 지식으로서 어필해 주시는 거 그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혹시 쌤이 생각하셨을 때 이 취준생이 직무 외에도 뭐 교양 수업이나 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양 수업 등과 같은 걸 통해서 좀 제너럴하게 쌓았으면 좋겠는 지식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 것, 즉 특히 입사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디지털 지식이에요. 아. 이제 경제 금융 지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고 있을 테니까 네. 디지털은요. 입사하고 나서도 계속 자격증 따라하고 뭐 공부하라고 계속 시키거든요. 근데 미리 따놓으면은 가서도 고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특히나 디지털이 요즘 트렌드다 보니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네. 딱 하나 뽑으라면 디지털 지식 뽑겠습니다. 네, 디지털 지식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지식은 좀 필요 없겠다는 게 있을까요? 제가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네. 건 상품 외우는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이게 상품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건 좋아요. 네. 펀드가 뭐다, 적립식이 뭐다, 네. 입출금이 뭐다, 이건 이해하는 건 좋지만 정확히 이게 몇 퍼센트의 금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절차 프로세스를 다 외우고 달달달 모든 은행원들이요 그걸 외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대부분 상품 설명서 참조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면접관 분들도 잘 기억 안 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워서 움츠러드는 네.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회 있을 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